안녕하십니까. 대한전기학원 실전반을 강의하고 있는 오민수 기술사라고 합니다. 이제 1권하고요. 2권하고 이제 3권. 1권 전원 설비, 2권 배전 및 부하 설비, 그 다음에 3권 이제 신재생 및 이제 스마트 그리드 분야로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먼저 1권 전원 설비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수변전 설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1교시 이제 10번 문제로 나왔었고요. 문제를 읽어보면은 건축전기 설계 기준의 전기 샤프트 EPS실이죠. EPS실 건축적, 환경적, 전기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전형적인 기본 우리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들이 알아야 하는 전형적인 설계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법규 문제죠. 근데 문제를 보면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이라고 앞에 물어봤는데, 사실 예전에는 이 기준을 가지고 많이 참조해서 저희가 적용을 했지만, 요게 폐지되고 KDS로 넘어가서 KDS로 물어봐야 됐을 것 같은데, 이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으로 해서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오류가 아닌가, 문제 오류가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는 주는 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건축적, 환경적, 전기적 고려를 EPS에 대해서 문제 풀이를 하는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보시면은 기출이 125회에도 좀 됐었고요. 125회에서도 25점짜리로 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132회로 해가지고 얘는 발전기실로 해가지고 발전기실에 대한 건축적, 환경적, 전기적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133회 때는 변전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136회에는 우리가 EPS실에 대해서 나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는 요로 문제는 기본적인 어떤 설계의 어떤 건축적, 그 다음에 환경적, 전기적에 대한 어떤 실에 대한 고려 사항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실에 대한 고려 사항을 물어볼 것이냐. 그래서 UPS실 이런 쪽, 축전지실 이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도 UPS 검사가 또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슈적인 부분들, 우리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문제는 어떤 법규에 대한 어떤 개정, 그리고 어떤 현장의 이슈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문제가 기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은 125회 때 나왔고요. 그러면 7회, 그 다음에 또 1회 기준으로 했고, 나오고 3회.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한 내년 정도에는 3회차 중에서 한 회차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 기기 배치, 분전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TPS를 같이 쓴다 그러면 어떤 통신 관련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설비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좀 어떤 공간 안에서 확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유지보수, 그 다음에 어떤 장비에 대한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건축적인 어떤 고려 사항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건축 분야와 좀 긴밀하게 협조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따라가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에서 어떤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기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전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요청하는 약간 그런 방향으로 좀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환경적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방 대책, 문틈을 약간 높여가지고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진동, 엘리베이터 피트와 약간 일격을 해서 어떤 진동에 의한 전기 설비의 어떤 문제점들이 탈락이라든지 이런 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적 고려 사항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들 보셨다 보니까 당연히 부하 중심에 위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셔서 아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그림이라든지 EPS실에 대한 어떤 평면도를 그려놓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전함도 놓고, 그 다음에 통신 부분들 TPS실이 같이 공유되는 경우도 있고 분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같이 작성해 주시면 좀 더 좋은 답안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변전 문제 중에서 우리가 2교시 3번 문제로 나온 문제고요.
이 문제는 이제 예상을 했던 문제예요. 우리가 작년 이제 24년 8월 달에 KDS 이제 국가건설 기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많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아이템이었고요. 이제 135회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가 나왔었어요. 이제 안 나왔던 게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이제 좀 다들 많이 준비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가셨을 문제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설계 플로우가 이제 새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점짜리다 보니까, 25점짜리죠. 그러니까 25점짜리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제 설계대에서 이제 정의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플로우를 그려주고, 그 플로우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마다 쭉 이제 설명을 해주는 형식으로 이제 답안을 작성해 가시면 이제 되겠죠. 요거는 지금 123회 때, 얘는 이제 123회 때, 123회차에 얘가 이제 기출이 이제 됐었고요. 이제 쭉 안 되다가 작년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나온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이제 플로우를 보시면 그 중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건축물의 이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등에 관한 이제 규정 검토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뒤쪽에 쭉 문제를 보시면 그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도 같이 조금 이제 연계가 어느 정도 이제 연계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너지 절약 이제 설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랑 이제 기준이 이제 통합되다 보니까 그런 또 이슈가 있어서 나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설계 순서도에 따른 어떤 그 플로우를 그려주고 그 내용들을 쭉 이제 서술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나왔으니까 이번에 이제 나왔으니까 조금 이제 좀 텀을 좀 두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고장전류 쪽은 안 나왔어요. 변압기 쪽도 이번에는 이제 기출이 따로 이제 되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어 있는 부분들은 다음 회차에 조금 더 이제 비중을 둬서 준비를 해야 될 좀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변압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이고 매 회차에 거의 나온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기출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회차에 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다음은 이제 개폐기 이제 부분이고요. 개폐기 차단기 부분이고 보시면은 이제 1교시에 이제 13번 문제로 이제 차단기의 트립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시오 해서 네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과전류 트립, 직류전압 트립 방식, 부접전압 트립 방식, 콘덴서 트립 방식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10점짜리로 이제 냈으니까 뭐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한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좀 네 등분을 해가지고 적정하게 이제 답안을 안배를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실무적으로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정식 수전 설비에서는 이제 직류전압 이제 트립 방식을 많이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부분을 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우리가 네 등분을 해가지고 답안을 안배를 해주면서 밑에 약간 이제 한 두 줄 정도 이렇게 좀 남겨놓고 그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 좀 언급을 해주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답안을 조금 더 비중을 좀 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이제 어떤 그 요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약간 가미를 해서 답안을 작성을 해주면 조금 더 좋은 답안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그 회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내가 직류전압 트립 방식을 많이 쓴다 그러면 그거라도 하나 그려놓고 이제 답안 작성하면 조금 더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콘덴서 트립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CTD가 이제 그 회로에 내장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좀 소규모 이제 그 정류기를 조금 놓을 만한 공간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럴 만한 필요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이제 어떤 그 큐비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CTD를 놓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자체적으로 좀 정류를 해가지고 직류 전원을 우리가 그 ACB라든지 이런 데 공급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기출이 상당히 안 됐거나 아주 오래전에 이제 기출된 문제인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향후에 또 좀 텀을 주고 또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DC, AC 변환을 하는 인버터 회로의 전력용 반도체는 주로 이제 IGBT 이제 소자가 사용된다. 이제 IGBT 이제 소자에 대한 이제 특성이라든지 어떤 종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물어본 이제 문제이고요. 25점짜리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건드기가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 사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다루지 않는 이제 좀 문제이기는 하다 보니까 이 소자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알고 이제 해야 될 전력전자 분야이다 보니까는 좀 기술하기에는 뭐 IGBT 일부 문제 이 정도는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쉽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이 선택을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추측이 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IGBT 소자를 이용한 그 PWM 제어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DC를 AC로 변환해서 고조파를 최소화시키는 어떤 기술들이 많이 이제 적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UPS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발전 용량 이제 산정을 할 때 고조파 계수나 이런 부분들 이제 산정할 때 한 1.5배 정도. 보통 우리가 뭐 1 플러스 뭐 2.5 아니면 뭐 1 뭐 이런 식으로 계수가 있잖아요. 고조파 계수가 있잖아요. 근데 UPS 같은 경우에는 IGBT 이제 PWM 제어를 하기 때문에 한 1.5, 그러니까 0.5배 정도 이제 가산을 해서 0.5 정도 가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용량 계산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요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구동 회로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데드 타임의 의미, 온오프가 이제 중첩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이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설명을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이제 사실은 뭐 자주 기출된다라는 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좀 텀을 주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이제 개폐기 차단기 쪽에 이제 25점짜리 문제로 해서 이제 3교시 이제 3번 문제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22,900kV, 22,900kV 1000kVA 이하 전기 설비의 군의 특급 설비 사고 시 자동 고장 부분 개폐기에 대한 공급 변전소 차단기와 리클로저의 동작 협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이제 물어본 문제였고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1000kVA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간이 수전 설비로 보통은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시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약식 수전 설비, 간이 수전 설비에서 ASS를 쓸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국내에 이제 배전 계통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접지, 이제 다중 접지 계통이다 보니까 지락이 되면은 지락 전류가 커서 수용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약식 수전이다 보니까 차단기가 없다 보니까 개폐기로 이제 개폐를 할 능력도 안 되고 일정 이제 그 고장 전류 이상이 되면 한 900A, 800A가 넘어가면 내가 이제 차단 못하니 우리가 한전 너네들이 공급자에서 차단기하고 리클로저를 잠깐 개방시켜주면 우리가 우리 설비 그냥 분리해 놓을게 뭐 이런 식에 대한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25점짜리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식하고 약식에 대한 개념을 난 알고 있다고 앞에서 조금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ASS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이제 간섭열선도 이런 부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 차단기하고 리클로저 이제 우리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오프 시켜주면은 약간 이제 이제 딜레이 타임 주고 이제 AS 개방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기출이 된 문제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기출이 됐다던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132회 때 이제 정식하고 이제 간이 수전 설비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라고 이제 물어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연계된 문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콘덴서하고 이제 필의기 및 이상전압 그리고 이제 변성기 및 개전기 이쪽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안 나왔어요. 이 부분이 안 나와서 상당히 이제 뭐 중요한 이제 챕터인데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135회 때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137회 때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저희가 좀 이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좀 중심적으로 조금 더 이제 힘을 줘서 이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변성기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은 워낙에 이제 뭐 다양한 문제들도 많고요. 항상 이제 나오던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수전 회로 보호 및 이제 보호 개전기 이제 챕터고요. 먼저 1교시 이제 2번 문제로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수배전 설비의 보호 개전 시스템 중 다음 사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오 해서
목적하고 기능 구성, 이제 보호 방식 이렇게 딱딱 이제 찝어갖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요 이제 제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 개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답안 안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보호 개전 이제 시스템이니까 우리가 검출부하고 판정부하고 이제 동작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성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답안은 이제 순서대로 작성을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구성에서는 그 세 가지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 가지에 대한 기능들이 이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검출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CT하고 이제 PT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내용 그림이라든지 이제 기능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판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호 개전기, 릴레이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겠고, 동작부는 이제 차단기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이제 뭐 10점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디테일하게 막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런 게 있다. 보호 개전 시스템에는 그런 게 있다. 라고 이제 좀 언급을 해 주시고, 당연히 이제 그 목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호 개전 시스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로를 구분해 주기 위한 거죠. 우리가 뭐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발전소에서 부하까지 한 번에 그냥 전원 공급 해주면 차단기 하나 놓고 전원 공급 해주면 가장 심플하죠. 네.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분기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 정전 구간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선이 얇아지니까 거기에 맞는 전격에 대한 차단기를 선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보호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차단기들이 필요한 거고 그럼 차단기가 필요한데 얘가 혼자 동작을 못 하니까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릴레이하고 우리가 CTPT를 이제 달아서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목적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해 주시고 보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 배전 설비라고 물어봤으니까 수전 설비하고 이제 배전 설비 쪽을 좀 구분해서 물어봐 주면 이 사람이 그 개념은 알고 있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이제 할 수 있겠죠. 답안 채점을 할 때. 그래서 수전 설비 같은 경우 우리가 한시차 보호 방식 이런 거 좀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배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변압기 2차에서 이제 분해로 배전을 할 때 그때 이제 뭐 캐스케이팅이라든지 뭐 선택 차단 방식이라든지 뭐 전용량 방식 이런 걸로 이제 좀 작성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 그릴 수는 없고 이제 내가 좀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그림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보호 개전 시스템이니까 보호 개전 시스템 구성을 그려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10점이니까 이렇게 많은 어떤 그 부분을 이제 할애를 하기 좀 어렵잖아요. 다음은 이제 그 접지 부분이고요. 접지 챕터이고요. 그래서 이제 25점짜리로 해가지고 우리가 3번 문제, 4교시 3번 문제로 이제 나왔고요. 이제 접지 시스템 설계 시 고려할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해서 요번에도 이제 문제를 아예 항목을 딱딱 이제 나눠가지고 아시겠지만 최근 문제가 그렇죠. 다들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딱 집어갖고 구분해갖고 아예 물어봐 버리죠. 그래서 여기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그 셀렉트 하실 때 뭐 한 개, 두 개는 아는데 세 번째 거는 조금 애매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좀 문제들이 꽤 많아요. 예, 아예 이렇게 뭉뚱그려갖고 하나로 물어보면 내가 아는 걸 쭉쭉 써버리면 편한데 이렇게 나눠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동향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뭐 대지 저항력 및 영향유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수분이라든지 온도라든지 뭐 계절, 그 다음에 뭐 이제 토양의 질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저항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저항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 어떤 구역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림하고 좀 그려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접지 저항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뭐 이제 우리가 방구 그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해서 이제 작성을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접지 시스템을 또 물어봤으니까 접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레부, 인하도선 이제 접지 극이 있잖아요. 근데 서두에 25점짜리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한번 분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접지 극에 대해서 어떤 적용되는 그런 대지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 나간다. 그런 식으로 좀 언급을 해주면 이 사람이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요 뭐 알 같은 경우에 뭐 실무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대지 저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측정을 할 때 우리가 웨너의 사정법을 이제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 우리가 웨너의 사정법은 뭐 1m, 2m, 뭐 4m, 8m, 뭐 16m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를 두고 대지의 그 땅에 우리가 이제 고유정을 이제 측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거리로 좀 이해를 하시면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실무에 적용을 그런 식으로 좀 반영을 해주시면
이 사람은 이런 부분들도 아지만 실무적인 부분을 적용을 했다. 이론에 기술사로서의 자질이 돼 있다.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는 그 수험자다.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접지 부분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글로벌 접지 쪽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검사 이제 처리 방법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지 계산서를 이제 생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새로 이제 개정이 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지 쪽으로 해갖고 글로벌 접지 시스템이나 뭐 다중 접지 계통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 약간의 아직은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안 나온 것 같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좀 그렇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만약에 결론에서도 그 연결하면 돼요. 그런 부분을 이제 연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예비전원 설비 쪽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예비전원 설비 쪽이 좀 많이 나왔는데, 뒤에 다 잘 보이시나요? 네, 괜찮으세요? 네. 예비전원 설비 쪽을 보시면은 이제 그 축전지에 이제 우리 10점 문제로 이제 1교시에 이제 9번 문제로 해서 이제 나왔고요. 이제 축전지의 그 이제 자기 방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4회 때 나왔어요. 104회 때. 104회 때 이제 나왔다가 한동안 이제 안 나오다가 이제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그 자기 방전 쓰지도 않는데 이제 배터리가 나간 거잖아요. 근데 돈도 안 썼는데 지갑이 자꾸 비는 거 기분 나쁜 현상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하고 뭐 영향 그리고 이제 뭐 대책 이런 식으로 이제 좋지 않은 현상이니까 어떤 영향 왜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책으로 마련할 수 있는지 뭐 그 정도 이제 챕터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들어가는 뭐 그림이라든지 온도 변화에 따른 어떤 방전율, 시간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설명해 주시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좀 넣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기 방전이 자꾸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 축전지도 우리가 정유기 배터리도 뭐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이제 기동용 배터리도 우리가 뭐 교체를 한다던가 뭐 아까 이제 우리가 약식 수전 설비도 나왔지만 우리가 그 제어함에 우리가 배터리도 한 뭐 2,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10점짜리로 해가지고 이제 나왔고요. 12번 문제로 해서 발전기 용량 그 산출을 할 때 고려하고 또 부하의 종류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그 뒤쪽에 또 이제 그 25점짜리를 해가지고 용량 산출 방법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로 좀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출제자들이 현장 실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아직 조금 반영하는 좀 어려움이 있고 약간 이제 개념이 안 잡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좀 출제를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심지어는 이제 용량 산전환 문제가 135회 때 나왔는데 이번에 또 나왔단 말이에요. 예, 저번에 채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인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회차에는 안 나올 것 같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뭐 용량 산출 시 고려사항은 우리가 KDS에 뭐 302020에 보면은 322020에 보면은 고려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어찌됐든 이제 발전기가 기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이 동작을 하라는 어떤 내용들이 쭉 이제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발전기 용량 산출할 때 이제 고려사항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이제 쓰셔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부하의 종류는 우리 이제 캐스코드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부하의 종류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정전시부와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상시부와 그 다음에 우리가 소방부하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부하의 종류를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전부하고 비상부하가 합쳐가지고 우리가 그 정전시 용량 그 다음에 정전시 이제 공급 용량,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비상부하고 소방부와 합쳐가지고 그 화재, 그 소방부와에 대한 용량으로 이제 두 가지를 둘 중에 큰 걸로 이제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언급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다음엔 좀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예상은 좀 듭니다. 두 번 나왔으니까 세 번째도 이 사람들이 준비하겠지, 이제는 안 나오지, 이렇게 약 올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에 설치하는 이제 디젤 엔진 비상 발전기의 보호 개전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오. 네,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디젤 엔진 이제 비상 발전기가 이제 설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뭐 용량이 조금 큰 대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압 발전기 뭐 3.3이나 6.6, 조금 이제 용량이 작으면은 뭐 이제 저압 발전기가 많이 이제 설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고압으로 넘어가면은 보호 개전 방식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는 거고요. 저압 비상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GCP 판넬에서 대부분 이제 그 컨트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구분해 주시고, 저압하고 이제 고압 발전기 그런 거 좀 비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개전 요소들 있잖아요. 뭐 이제 당연히 이제 기계적인 부분들하고 전개적인 부분들하고 좀 구분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기계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냉각수, 그 다음에 이제 뭐 윤활유, 이제 우리가 엔진오일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과온, 과속,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또 개전 방식이 이제 안에 이제 세팅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기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뭐 단락, 지락, 이제 과부하, 뭐 이런 부분들, 과전류죠. 과전류에 다 속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그 다음에 과전압, 그 다음에 저전압,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118회에 나왔었어요. 118회. 118회에 나왔었는데 한동안 안 나오다가 118회에 나왔었는데 한동안 안 나오다가,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텀이 조금 이제 있는 문제로 좀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제 보호 개전 방식이니까, 보호 개전 방식은 만약에 고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상용전원 계통의 개통 방식하고 이제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도 같이 25점짜리다 보니까 좀 같이 언급을 해주면 조금 더 좋겠죠. 그림을 막 그리면서 저항 접지 방식으로 이렇게 막 그리면서 막 이제 같이 설명을 해주면 조금 더 이제 실무적인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25점짜리로 해가지고 우리 2교시에 이제 6번 문제로 이제 해서 이제 나왔던 문제고요. 발전기 병렬 운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해서 이것도 이제 구분을 해서 물어봤죠.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다를 경우에 영향 및 대책 방안, 이렇게 해서 물어봤죠. 약간 조금 다를 뿐이지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발전기. 근데 이게 이제 135회 때 변압기 병렬 운전에 대해서 135회 때 변압기 병렬 운전에 대해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발전기 병렬 운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문제이다 보니까 뭐 이제 언제 나왔다기보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항상 이제 준비해가는 문제다 보니까는 그냥 뭐 계속 이제 준비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25점짜리로 해가지고 4교시 이제 5번 문제로 이제 나온 문제고요. 요게 지금 이제 우리 1교시 이제 12번 문제하고 내용이 어느 정도 좀 중첩이 좀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발전기 용량 산정에 대한 이제 이제 같은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135회 때 나왔는데 요번에 또 나왔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살 붙여갖고 이제 낸 거예요. 그래서 비상용 예비 전원 설비의 조건 및 자동 전원 공급 절한 시간에 따른 분류를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가 발전 설비 용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2021년도에 이제 그 GP 형태로 GP 방식의 어떤 그 용량 상출 방식으로 이제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가 그 고조파 계속 관련된 내용들이 한 번 또 바뀌었잖아요.
그 KDS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전기 용량이 기존 이제 설계하는 용량보다 좀 커졌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그런 문제, 어떤 공사비의 어떤 상승 문제, 뭐 그런 부분들, 공간에 어떤 좀 더 이제 추가적인 이제 공간이 더 소요가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1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8%가 나왔어요. 33.8%가 우리가 지금 이제 전체 이제 3권 중에서 1권에서는 38.8%가 나와서 작년보다 저번 회차보다 조금 더 이제 비율이 좀 높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좀 이제 준비하실 때는 여기 이제 기출이 안 됐던 것들, 이제 피레기, 콘덴서 피레기, 이상전압, 뭐 이런 변성기, 계전기 이쪽으로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이제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은 이제 2권 배전 및 부하 설비입니다. 네, 전력 공급 이제 챕터고요. 그래서 이제 10점 문제로 해서 이제 가장 처음 문제로 이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직류선로에서 전압 강화율, 전압 변동률, 전력 손실률이 동일함을 수식을 통해 이제 증명하시오.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얘도 이제 뭐 딱 이 문제랑 동일하게 문제가 기출이 되진 않았지만은 이제 뭐 전압 강화, 전압 변동 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이제 기본 문제다 보니까는 많이 이제 기출이 됐던 문제인데 약간 꼬아서 이제 문제를 낸 거죠. 그래서 직류선로라는 거를 이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전력 손실률이 동일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꼬아서 이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수식을 통해서 증명하라고 하니까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멈칫하지 않았을까, 문제 이제 셀렉트를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직류선로다 보니까 이제 X를 이제 우리가 이제 0으로 보고 X를 보고 이제 R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가 순수 이제 저항에 대해서만 이제 강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식으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압 강화라고 이제 전압 변동률 같은 경우에는 뭐 전압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ES, ER, ER 여기 곱하기 100%하고 여기다가 이제 I하고 R, 코사인 X, 사인 세타에 그다음에 요거죠. 요렇게죠. 예. 요렇게 했는데 아무튼 위에가 이렇게잖아요. 위에가.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인, 이제 역류를 이제 1로 보는 거죠. 이제 직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없애버리고 ER. 그래서 얘를,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I하고 R이죠. 델타 V가. 그래서 여기다가 I를 양변에다 곱해가지고 요게 이제 그 전력 손실, 그리고 이제 전압 변동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압 변동률하고 전압 강화는 전압 변동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변화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그대로 부하를 공급을 하면 전압 강화는 여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고 전압 변동률은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임피던스에 따라서 어떤 그 전압 변동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그림으로 그려갖고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할 시간은 없죠. 공간이 없죠. 수식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의 같은 거 이제 간단하게 써주시고 그러시고 이제 좀 서술을 좀 했으면은 좀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조파가 이제 전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 설명하시오. 그래서 10점 문제로 해서 이제 3번 문제로 나왔고, 물어본 게 좀 나눠가지고 또 이제 전동기 이제 종류별 영향, 그 다음에 이제 유도 전동기에서 이제 고조파 전압 계수, HVF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종류별 해봤자 우리는 교류 전동기하고 이제 직류 전동기 이런 부분들은 구분을 해가지고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영향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도 전동기에서 이제 HVF 이제 그 전압 계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같은 이제 그 모선에 이제 고조파가 이제 발생이 돼가지고 어떤 전동기에 이제 영향을 주면서 단자 전압이 이제 낮아지는 그런 이제 용량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변압기에서는 이제 THDF 이제 계수를 우리가 적용을 하듯이 우리가 전동기에서는 이제 HVF에 대한 계수를 적용해서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이제 좀 낮은 이제 부하를 걸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HV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홀수 고조파를 우리가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파를 제외하고, 그래서 또 영상분도 제외하고, 그래서 순수 이제 정상분하고 역상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고조파 전압 계수를 구해가지고 원래 용량에다가 곱해가지고 요 정도 용량밖에 우리는 못해. 그래서 보통 이제 3% 기준으로 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변경이 되잖아요. 이제 그 좀 다운이 되잖아요, 용량이. 그런 부분도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수식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얘는 이제 101회 때 나왔었어요. 101회 때 이제 나왔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그냥 하나의 문제로 이제 해서 나오기는 좀 텀이 좀 이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만약에 이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전동기 문제를 갖고 고조파 전압 계수만 따로 얘를 떼가지고 다른 거랑 또 조합해가지고 그렇게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뭐 고조파에 대한 영향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형태로도 또 많이 나오니까, 아니면 고조파가 뭐 기기에, 전기 설비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오면 이건 또 안 써줄 수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준비는 해야겠죠. 뭐 송전계통과 뭐 배전계통의 이제 뭐 안정도 향상 대책에 이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었고요. 이제 뭐 송전계통 사실 뭐 이제 저희 분야는 아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뭐 배전 같은 거고 이제 묶어가고 이제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전로에서 단락이라든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대책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좀 뭐 향후에 좀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냥 같이 다른 문제들과 약간 뭐 개념 정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을 이제 병렬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해서 이것도 나눠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 동상 다조 포설 케이블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이제 짝딱 이제 아이템을 나눠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물어보면 조금 까다로워요.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설명을 그 답안에다 넣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까다롭거든요. 이렇게 나누면. 어쨌든 그래도 25점짜리 문제에서 나왔고,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그래도 좀 출제가 122회 때도 좀 됐고 122회 때도 되고 130회 때도 됐어요. 그래서 122회도 됐었고 그 다음에 130회도 이제 됐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얘는 텀을 두고 일정한 이제 텀을 주고 이제 나오는 이제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뭐 안 쓰고 싶은데 쓰는 거죠. 이제 병렬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 3번에다 이제 기술을 할 내용이지만, 뭐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50스퀘어 이제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병렬도체를 이제 사용을 이제 하는데, 병렬도체가 이렇게 나쁜 현상을 우리한테 전기 설비에 이제 미치는데 안 쓰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부득이하게 쓰는 거예요. 대용량 부하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케이블 하나로, 뭐 보통 이제 건축전기에서는 240스퀘어나 보통 300스퀘어 넘어가면 시공이 어렵고 300스퀘어 이제 이상의 규격도 이제 없잖아요. KS 규격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이제 케이블 하나로 이제 포설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좀 나눠가지고 대용량 이제 부하에다가 변압기 2차 측에서 보통 이제 뭐 AC 1사초로 이제 우리가 할 때, 그럴 때 많이 적용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원인하고 영향, 그 다음에 뭐 대책, 뭐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고, 뭐 이제 뭐 법규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기본적인 내용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싶지 않은데 반영하고 싶지 않은 기술 내용인데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하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언급해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부스에다가 우리가 터미널에다가 우리가 나사 두 개를 우리가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불합격 사항들이 좀 있어요. 시공이 이제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언급해주면 뭐 이 사람이 이제 실무적으로도 조금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인지가 좀 될 수도 있겠죠. 고층 건물 및 플랜트 설비, 같은 전력 공급 설비 챕터에서 25점짜리로 해서 3교시 4번 문제로 해서 고층 건물 및 플랜트 설비에서 케이블 화재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래서 요것도 저는 이제 이 형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는 예상을 좀 했던 게, 우리가 이제 25년 2월 달에 올해 이제 2월 달에 이제 부산 이제 반얀트리 이제 호텔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이제 화재가 이제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제 뭐 내화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내화 채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련해 갖고 이제 나올 거라는 좀 예상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거에 대한 약간 이슈 문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조금 이제 예상을 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얘도 111회 때 하고 뭐 113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135회 때는 그냥 케이블에 대한 뭐 이제 구조 특징, CNCV 케이블 이제 구조 특징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그 방제에 대한 문제들이니까, 뭐 이제 원인하고 발생 원인은 뭐 우리 케이블 같은 경우는 열이잖아요, 열. 예, 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항에 의한 어떤 그 단자 접속 불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전류에 의한 어떤 과열, 그 다음에 이제 뭐 발열량보다 추결량이 더 커지면은 화재가 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반단선. 우리가 이제 케이블에서 우리가 이제 그 직렬 회로에 이제 단선이 약간 뭐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어떤 그 충격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연선에서 선이 좀 끊겼다든지 하면 저항이 또 늘어나게 되고, 그럼 국부적인 발열에 의해서 어떤 케이블이 이제 화재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실무적으로 보면 이제 접속 부위, 뭐 이제 중간에 조인을 했다던가 제대로 안 됐다던가, 아니면 단말 접속을 제대로 안 했다던가,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케이블이 이제 열화가 많이 발생이 되죠. 그럼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뭐 내화 채용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개정된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얹어서 조금 이제 보완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이제 좋은 답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25점짜리를 해가지고 건축물에서 이제 발생되는 정전기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그래서 이제 뭐 발생 원인하고 뭐 영향 대책 이런 식으로 이제 좋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좋은 거는 우리가 뭐 이런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건데, 안 좋은 거니까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나누지 않더라도 이런 정전기라든지 뭐 고조파 뭐 이런 것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원인 영향 대책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답안 작성을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마찰이죠. 뭐 정전기 발생 원인은 이제 마찰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압력이라든지 뭐 속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정전기 이제 크기가 좀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C 값에 의해서 어떤 그 V는 C분의 Q 해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격에 이제 발생이 되는 뭐 그런 부분들, 거기에 대한 이제 2차 사고, 1차 사고보다는 2차 사고, 여기 정전기에 대한 어떤 추락 사고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기계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도 언급해 주시고, 뭐 대책은 우리가 뭐 재전기 내용도 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이제 135회 때에도 좀 기출이 됐고, 그 다음에 120회, 뭐 111회, 뭐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좀 이제 문제가 이제 기출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도 뭐 좀 텀을 줘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명에서는 이제 그 패닝 효과, 요게 지금 116회하고 132회 때 문제가 이제 나왔어요. 이게 방전등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 거의 다 LED 사용을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는 안 나올 것 같은데도 계속 이제 간간히 나와요. 그래서 쓰고는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그래서 쓰고는 있으니까 이제 나오고요. 근데 패닝 효과하고 우리가 방전 곡선 뭐죠? 파세네 법칙. 파세네 법칙하고 이제 묶어서 나온 문제도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미네선스하고 이제 전기 루미네선스하고 이제 묶어갖고 문제를 같이 낸 거니까, 그런 부분들 그림으로 이제 좀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뭐 그림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전압을 뭐 끼는가 하는데, 방전 개시 전압이 작아진다. 훨씬 이제 점등도 빠르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네온에다가 네온 기체에다가 이제 아르온 기체를 뭐 0.002% 이제 미량 봉입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 전압하고 전리 전압하고 이제 표 막 그려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설명해주면 되는 거죠. 2차 충돌, 2차 이제 비탄소 충돌 이런 것을 설명해주면서 그림 그려가면서 작성하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경관 조명 설계 시 고려사항,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기출이 이제 되는 이제 문제이죠. 그래서 117회, 뭐 125회 이렇게 좀 이제 기출이 이제 됐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관 조명이 이제 옥 외에 이제 있다 보니까는 이 빛공해하고 같이 조금 설명을 해주면은 예, 좋을 것 같아요. 뭐 경관 조명에 대해서 이제 뭐 어때 뭐 협각형 뭐 이제 광각형 뭐 이런 거 이제 설명해 주시고 뭐 이제 광원은 어떤 걸 쓰면서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그 켈빈 그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좀 다 설명해 주면서 뭐 이제 나중에는 빛공해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조명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자주 출제가 되는데 경관 조명 쪽에 나왔으니까 이제 또 다음에는 이제 다른 문제들이 예상을 좀 하셔야겠죠. 뭐 쉬는 시간을 갖고 좀 하기도 좀 그렇고 빨리 바로 그냥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력 설비고요. 이거는 뭐 이제 정기적인 이제 제동 방법, 뭐 기계적인 제동 말고 정기적 제동 방법 10점짜리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뭐 회역 발단해가지고 뭐 회생 제동, 그다음에 역상 제동, 그다음에 발전 제동, 이제 단상 제동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표를 그려가지고 이제 구분해서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우리가 에너지주의 이제 성능지표에서 이제 어떤 그런 좀 언급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승강기 동력 60% 이상 회생제동 장치 설치하면 이제 약간 배점을 주고 뭐 이런 부분들을 약간 이제 좀 언급을 해주면 조금 더 이제 좋지 않을까. 다들 이제 쓰는 답안 말고. 그래서 우리가 2권 같은 경우에는 배점 및 부하 설비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비율이 출제 비율이 조금 이제 낮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6% 정도 좀 이제 기출이 좀 됐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3권 신재생에너지 이제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35% 정도 이제 기출이 이제 됐고요. 네, 35% 정도 이제 기출이 됐고 이게 쭉 보시면은 이제 이런 문제. 10점짜리로 나왔어요. 10점짜리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왔는데, 우리 전기 저장 장치 또는 이제 뭐 2차 전지, 뭐 거의 이제 내용이 다 비슷한데, 어쨌든 이제 시설장소의 이제 요구사항, 그다음에 10점짜리 나왔기 때문에 뭐 이제 간략하게 이제 써야겠죠. 그래서 제외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조금 이제 법규 문제다 보니까 이런 암기를 하고 있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이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정된 사항을 보니까 이제 초, 중, 고등학교가 이제 제외 대상으로 이제 들어갔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가스 뭐 이제 냉난방 어떤 그 관련 이제 설비들 뭐 설치가 좀 뭐 제외되거나 조금 어려움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초중고등학교가 이제 제외 대상으로 좀 들어갔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능 전력망 이제 스마트 그리드에 관련해 가지고 요 문제도 이제 뭐 주기적으로 좀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117회하고 그 다음에 123회, 126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왔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마이크리 그리드하고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이 이제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ICT 이제 내용하고 그다음에 양방향 통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찌됐든 이제 전력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크 시간대에도 우리가 비싼 전기요금을 매겨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준화시키고 약간 그런 내용들도 좀 써주고 그 다음에 V2G하고 연계되는 뭐 그런 것들 하고 어쨌든 이제 에너지 효율 최적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그 연료 저감 뭐 이런 것들 같이 좀 다 언급해 주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 자동차 전원 공급 설비 중 블라블라 설명하시오. 이것도 뭐 법규 문제이다 보니까요, 거의. 그래서 뭐 쓰기가 좀 쉽지 특히나 이제 이렇게 구분해 놨기 때문에 좀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법규 문제이니까 보면은 이거는 128회, 129회, 135회 막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128회 때는 약간 내용을 조금 문제를 돌아가면서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은 뭐 128회에서는 뭐 이제 그 충전 장치 시설 기준, 그 다음에 이제 뭐 129회에서는 전기차 이제 종류, 전기차의 종류, 그 다음에 충전 장치 설치 수량,
어떻게 이제 산정을 하는지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135회 저번 회차에는 어떤 이제 합쳐갖고 섞어서 나왔어요. 시설 기준하고 설치 수량 뭐 이런 식으로 IK08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었단 말이에요. 136회에도 이제 나왔고, 그다음 137회는 어떻게 될까? 네.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텀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절약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수배전 설비 이제 그 설계 이제 플로어에서 이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제 나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1월 1일부로 해가지고 우리가 제로 에너지 빌딩 그 등급이랑 에너지 효율 등급이랑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슈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좀 기출이 안 된 지가 조금 됐거든요. 108회, 118회 이렇게 나오다가 134회 때 한번 나오긴 했네요. 134회 때 한번 나오긴 했네. 134회 때 한번 이제 나오고, 이제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이제 나오고, 올해 또 나온 거예요. 네. 이슈 문제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작년에 이제 개정안이 이제 나왔을 거고, 개정 이제 공포가 됐으니까 그걸로 나왔을 것 같고, 올해는 이제 시행이 됐으니까 그걸로 해서 한번 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텀에는 조금 이제 텀을 두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방범 방제 챕터에서 보면은 뭐 재원인과 재대책 뭐 이거는 워낙에 좀 얘네들과 좀 상반되게 좀 광범위하죠. 내가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어느 방향으로 이제 나갈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서 이제 기술을 이제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근데 뭐 인적 재해하고 이제 물적 재해 뭐 크게 이렇게 또 나눠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재원인하고 대책을 쓰는데 요거는 뭐 딱 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실무를 했는지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들 어떤 감전, 그 다음에 뭐 전기 화재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폭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재원인으로 이제 쭉쭉쭉 이제 나열을 하고 아이템별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책을 이제 우리가 반영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최근에 이제 뭐 감전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감전사고나 이런 것들을 좀 좀 이제 접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정전 복전할 때 어떤 감전이 되는 어떤 원인, 대책 이런 것들도 좀 저는 썼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림을 쭉쭉 걸어가면서 이런 것들 뭐 그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림 다 그리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차관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방범 방제라고 이제 할 수 있지만은 이건 뭐 사실 이제 설계 파트에서 보면은 이제 통신이나 제어 쪽으로 이제 좀 이제 빠지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더 분류하기 따름인데 어쨌든 요거가 109회 때 나오고 120회 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한 10회 이상 이제 텀을 주고 좀 나오는 이제 문제이다 보니까 이거랑 이제 뭐 똑같은 문제로는 안 나올 거고 요거만 이제 따로 띄어갖고 10점으로 나온다든가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량 검출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있잖아요. 몇 가지가. 거기에 대해서 따로 10점으로 물어볼 수는 있고. 근데 당장 바로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이제 루프 코일에 대해서 아예 찝어갖고 물어봤고, 얘 이제 장단점을 이제 우리가 기술해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기술해주고, 그러면 단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배선 설계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향후 이제 기술을 반영을 할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한 내 그 뭐 아이템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알고 있다면은 적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뭐 프리 콘크리트 방식인가? 이제 요게 이제 기존 루프를 깔고 이제 콘크리트를 이제 타설을 하다 보면은 약간 이제 뭐 이제 그 코일이 이제 끊긴다든지 뭐 이런 단선이 된다든지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아예 이제 그 틀 자체를 이제 공장에서 짜가지고 와갖고 이제 이렇게 시공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방법이 이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 좀 써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법규 문제이고요. 그래서 시점짜리로 해가지고 우리가 KC 배선 설비 공사 방법 중에서 트렁킹하고 이제 덕팅을 이제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워낙에 이 두 개가 근소한 차이, 뚜껑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차이, 약간 좀 구분하기가 현장에서도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뭐 트렁킹에서는 뭐 중간 접속이 가능하지만 덕팅은 덕트잖아요. 그러면 중간 접속도 안 되고 약간 조금 애매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구분 제대로 해라 이런 이제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따로 딱 뭐 똑같은 동일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답안을 작성을 하실 때 10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트렁킹 시스템하고 이제 덕팅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 트렁킹은 합성수지 몰드, 그 다음에 금속 몰드 공사, 금속 트렁킹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덕팅 시스템. 트렁킹이 그거죠. 그 플로우 덕트 공사하고 셀룰러 덕트 공사하고 금속 몰드 공사 그렇게 있고, 케이블 덕팅이 이제 합성 수지관 공사하고 합성 수지 몰드 공사하고 금속 몰드 트렁킹 공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돼 있죠. 그거 이제 구분해주고 나머지 이제 좀 중요한 사항들을 위주로 그림을 그려주고 언급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대응하기가 어렵죠. 그냥 법규 문제고 아무도 예상을 하진 못한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만약에 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 온상이 같은 경우는 뭐 식물 재배 뭐 이거 어찌됐든 부하 쪽에서 쓰는 거잖아요. 접지하고 지락보는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저는 그림을 그려주면서 써주고 나머지 뭐 좀 비슷하게 좀 썼을 것 같아요. 예. 이쪽이 우리 기술사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 편집도 잘 하시고 이제 약간 이제 뭐 이렇게 거짓말도 좀 하시면서 내가 좀 이렇게 다른 것들 막 이렇게 연결해갖고 이게 하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면 4점은 받을 수 있지 않나. 못해도 운점 5점 막 이렇게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림 잘 그려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시설 기준에 대해서 이제 25점짜리로 이제 해서 이제 나왔고요. 요 문제 같은 경우가 122회 때도 나오고, 그다음에 133회 때도 이제 10점짜리로도 이제 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지금 뭐 2차 전지라든지 ESS라든지 좀 약간 이제 사양 좀 많이 이제 적용하지 않는 거다 보니까는 좀 많이 예상은 안 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UPS 검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리튬기, 나트륨기하고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예상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크게 예상은 안 했는데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내용 그냥 그대로 법규적인 문제 있는 내용들이니까 좀 작성을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장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136회 문제 풀이를 좀 이제 마무리 이제 했고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문제가 패턴이 일정하지가 않다. 그래서 중요 문제 위주로 좀 가져가시고 이슈 문제 위주로 조금 추가를 가미를 해가지고 137회 또 그 이상의 어떤 어떤 시험을 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136회 문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